자, 오케이. 한종 또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긴 한데 공부할 때 있잖아. 너 모든 공부가 다 똑같겠지만 너 앞쪽 거 되게 열심히 했잖아, 그지? 이제 내용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우리 빠뜨리지 마. 시험 쳐보고 하면은 너가 틀리는 부분들은 계속 틀려. 너가 더 잘 느낄 걸 이제. 그러니까 내가 자꾸 테스트를 치고 하는 이유가 중등부 공부하고는 진짜 다르거든요. 이거 할게. 중등부 공부하고는 진짜 다릅니다. 달라서 자기가 의지가 없으면 공부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알겠지? 그러니까 뭐 중학교 때처럼 그냥 문제만 많이 풀어본다고 해서 되는 그런 종류의 공부들이 아니에요. 뭐 암기 과목이나 이런 건 내가 모르겠다. 나도 뭐 공부를 다 해봤지만 암기 과목은 솔직히 안 하고 얘기해서 암기 과목은 내가 해야지 마음 먹고 공부하면 되는 반원이잖아. 근데 솔직히 수학은 나중에 지금 1학년 때 거를 놓치고 2학년 때 올라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 나온다. 성적 절대 안 나온다. 할 거면 진짜로 차라리 1학년 거부터 다시 해야 돼. 2학년 돼서 이제 마음 잡았어요. 열심히 할게요. 하면은 1학년 거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기초를 안 쌓아놓고 올라가면 절대 풀 수 없는 게 1학년이에요. 솔직히 뭐 한국사나 뭐 이런 것들 따져보면 그렇잖아. 나도 잘 몰라. 진짜 잘 모르거든. 시험만 쳤다 하면 돼.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모든 답을 뭘로 썼냐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이름 나오고 썼다니까. 세종대왕 내가 아는데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맨날 10점 이렇게 맞지 100점 맞으면. 공부 진짜 못했거든 그거. 그런데 3학년 돼서 내가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서 공부하고 나니까 내 조선시대는 모르겠는데 고려시대는 알겠어. 고려시대는 공부하면 된다 이거. 이게 외우면 되는 거잖아. 이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맞다 그랬을 때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잖아. 근데 수학은 안다고 풀리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2학년 거 열심히 할게 하는데 1학년 거 모르면 절대 못 풀어. 왜냐면 계속 나올 거거든. 지금 너는 아직 못 느끼는 부분인 거야. 맞지? 너가 알 수가 없는 거. 왜냐면 뒤쪽을 안 나가봤으니까. 근데 뒤쪽 가면 너가 앞에 배웠던 2차 함수풀이 이런 거 계속 나온다. 계속 나온다. 선생님 뒤에는 2차 함수가 없던데요. 없지. 없는데 어떻게 푸냐면 2차 함수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치환이라는 걸 해야 돼. 왜냐면 너가 못 봤던 것들을 배우게 될 거니까. 근데 이거 잘 모르겠는데. 에이 그럼 이거 치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앞에 1학년 것들을 기준 삼아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앞에 걸 모른다? 열심히 공부했잖아. 내가 모르는 거 가르쳐도 줬고. 그래서 너가 쌤 이거 진짜 나 도저히 모르겠어요 한 거 있냐고. 없잖아. 맞네요 했지. 그럼 그렇게 어렵게 쌓아놓은 거를 왜 버리냐 말이야. 내가 답답한 게 그거라고. 시간이 지났어. 그 지난 걸 너가 버리고 가면 시간이 지났다고 그걸 잊어버리면 앞에 공부할 이유가 없다. 시험 때만 공부하면 되지. 그래갖고는 성적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수학은 암기 과목 아니라고 하잖아. 수학은 암기 과목 아니라고 하지. 근데 사실은 최고의 암기 과목이야. 문제풀이도 외워야 되지. 공식이 외워야 되지. 그러다 보면 문제기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풀어야 된다는 뭐 답도 외우는 경우도 진짜 엄청나게 근데 이걸 외웠는데도 못 풀게끔 만들어주는 것들이 많다니까. 문제를 조금만 꼬아내면 제일 좋은 게 뭐고 질문하고 조건을 바꾸는 거야. 그럼 왜 이거 못 푼디? 쌤 내 이 문제 풀 줄 알죠? 그럼 자 이거 한번 풀어봐요. 얘 주고 얘 물어보면 못 푼다니까. 얼마나 바꿀 수 있는 게 많은데. 최고의 암기 과목이야 수학이. 그 유형도 따라갈 줄 알아야 되고. 왜냐면 암기도 하면서 이해도 해야 되거든. 맞지? 그러면 암기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야? 너 가만히 생각해봐봐. 구구단. 지금 누구도 구구단을 쌤 잠시만요. 2는 2는 3 2, 8 얼마에 한다고 해서 2는 2, 2는 3 이렇게 하는 놈 아무도 없잖아. 바로바로 다 튀어나오잖아. 얼마나 대단하냐면 게임이 있어. 구구단 게임. 7, 8 하고 56 바로 튀어나오는데. 너가 수학 공부하면서 구구단을 얼마나 많이 했냐고. 맞지? 반복은 무시 못한다. 진짜 반복은 무시 못한다. 근데 구구단을 네가 초등학교 때 처음에 외운다고 막 그랬지. 지금은 외우려고 노력하는 거 없잖아. 그냥 문제 풀다 보면 계속 나오는 건데. 그렇게 돼야 돼. 왜냐하면 수학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뒤에 허송세월을 안 보내려면 나중에 그 수학 공부 시간이 아까우면 했을
때 계속 머릿속에 넣어놔라니까. 아 이거 이렇게 풀었지. 나중에 진짜 웃긴 유형이 똑같아. 내 눈에는 정말 특별한 유형 말고는 다 똑같아. 눈에 그렇게 들어와야 된다고. 그냥 나도 뭐 문제를 보고 외우는 게 아니죠. 저는 문제를 지금 외우면서 너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야. 너무 많이 봐오니까 이게 되는 거라고. 내가 뛰어난 게 아니라. 절대 내가 뛰어난 게 아니다. 자, 저 새끼는 천재네. 이게 아니라니까. 해마다 똑같은 소리를 하고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문제를 푸니까 당연히 내 눈에는 보이지. 너가 더 대단한 거야, 내보다. 너 벌써 10년을 똑같은 문제 계속 풀고 있는데 그거 아직까지 모르면 바보지. 옆에 학원들도 다 똑같아. 근데 내가 던져주고 싶은 건 그런 부분들이라. 너한테 던져주고 싶은 건. 알겠지? 공부 방법을 알아야 된다. 수학은 일단 무조건 중요한 게 뭐냐면 담을 넣을 줄 알아야 돼요. 담아서 계속 저 보이지? 수학의 마음을 담자. 내가 그런 느낌. 계속 뭔가를 보고 찾아내고 내 이거 알았었지. 한번 알았었지. 그러니까 뒤에 가면서도 계속 이거 앞에 거 끊고 와야 돼. 데리고 와야 돼. 그렇게 해야 나중에 가서 공부할 게 많이 없어. 나중에 시험 때 되면 수학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손 안 대고 눈으로 풀어봐야 된다. 내 이거 맞다. 너무 뭐 계산하고 있어. 계산은 나중에 시험 때 하면 되지. 답은 시험 때 내는 거잖아. 내가 어떻게 푼다만 알고 있으면 된다니까. 그렇게 앞쪽 거를 계속 그렇게 눈으로 다 봐봐. 이렇게 나왔던 유형은 내가 이렇게 풀어야지 라는 거 계속 잡고. 알겠지? 시간은 아껴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그랬잖아. 그 시간 남는 거 가지고 놀든 다른 과목을 공부하든 그건 너가 몫이고 내 인생 아니잖아. 나는 너한테 수학만 가르치는데 너한테 부모님들한테 돈 받았잖아. 수학 가르쳐달라고. 그냥 난 수학만 가르치면 되잖아. 맞지? 근데 수학 가르칠 때 그 방법이 제일 좋다고. 그럼 나중에 남는 시간 남으면 공부가 좋아서 공부를 하시든 단기 과목을 하든, 그러니까 최대한 나는 수학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야 되는 건 줄여주겠다고. 누구보다 더 잘 알지 않나. 수학 네 문제 풀면 시간 다 가는 거. 뭐 사회는 한 단원 끝냈어요. 근데 수학은 너가 하면 선생님 내 5문제 풀었는데 시간 1시간 넘었던데요. 그 5문제로 공부하려고 그 시간 얼마나 아깝냐 말이야. 나는 아까워서 진짜 못 보겠네. 나는 그래서 맨날 수학을 맨날 눈으로 봤어. 진짜 눈으로 봤다고. 푸는 게 아니고 이렇게 풀면 되지까지 잡아나면 내가 공부를 꾸준하게 풀고 시험 때 수학 공부하는 놈이 바보다. 진짜 수학 때 수학 공부하는 놈 막 2시간씩 3시간씩 그게 바보라니까. 정말 1등급의 욕심, 전교 1등의 욕심이 가져졌을 때 해야 되는 게 그거야. 제대로 공부했을 때. 알겠지? 선생님 나는 수학을 꼭 100점을 맞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그때 돼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면 되잖아. 그 시간에. 그러니까 남는 시간 기본적인 80점, 80점을 하지 말자. 2등급, 3등급. 솔직히 3등급까지는 내 지금 하는 조시대로만 해도 충분히 나온다. 2등급까지도 나온다. 근데 내가 1등급은 자기 몫이지. 진짜 1등급은 자기 몫이야. 자기 깜냥이고 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내가 요걸로 시간 만들어줬던 거 이용해서 이거 받으려고 수학 문제 더 풀어봐야 돼.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알겠지? 요까지만 제발 요까지만 따라가게끔 내가 계속 이렇게 연습을 시킬 거니까 요거에 대한 욕심이 생기시는 분들은 어려운 문제 더 달라고 하고 아니면 더 풀어보고. 알겠지? 남는 시간을 활용해야 된다고. 나는 이거였단 말이야. 그래서 영어를 버렸다고. 사회를 버리고 세종대학교 나왔는데 다 체크하고 맨날 그러니까 사회쌤인데 우리 한국사, 세계사 뭐 이렇게 다 있었는데 그 선생님들은 내 얼굴을 본 적이 없다. 맨날 자빠지자고 이러고 김동현 일어나! 또 일어나면 수학 문제 보고 있지. 아는 게 없다. 진짜 아무것도 없다. 뭐 고려시대 뭐 시대 순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난 모른다 솔직히. 뭐가 먼저인지 내 솔직히 모르거든. 삼국하고 고려, 삼국이 먼저야? 고려가 먼저야? 고려시대가 먼저야? 삼국시대가 먼저야? 모른다니까. 다 불러봐고 수학 말고는 다 바보다. 알겠지? 그래서 수학 성적한다 이거. 영어도 못하고. 이 유일하게 아는 영어들은 여기서 나오는 거고 X, Y 뭐 이런 것, 사인, 코사인 뭐 나중에 이런 것들. 조금 심어요. 힘을 조금 실으십시오. 제일 효율성 없는 과목이 수학인 거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해놓고 시험 기간에는 수학 공부하고 다른 거 공부해. 알겠지? 그러려면 기초가 자꾸 마련돼야 된다.
하루에 30분이라도 좋고 1시간이라도 보니까 앞쪽 거 꼭 앞에 거 했던 것들 알겠지? 눈으로 풀어. 눈으로 풀었는데 이게 잘 안 된다. 어떻게 풀는지 잘 모르겠다 하면 한번 풀어보고. 너무 모든 문제를 다 풀려고 하지 마라. 계산은 답은 마지막에 내면 돼. 근데 계산 실수가 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많이 풀어보셔야 될 거고. 누군지는 알지? 그런 애들 몇 명 있더라고. 다 알면서 그 어려운 유형 다 풀어놓고 마지막에 7 더하기 5 해서 얘 11요 이렇게 푸는 놈들 되게 많아. 알겠지? 2, 5, 12 뭐 이렇게 하는 놈들 많다고. 그런 거는 자기가 조금 알고 더 잘 알고 있을 거니까. 자, 그래서 이쪽 파트 오늘 파트는 제가 이제 새로운 애들 일부러 지금 앞쪽이 안 되는데 동현이는 앞쪽에 저 새끼 내일은 뭐 내 이름이 먹칠 아닌 거라고. 난 수학 잘하는 놈이라니까. 다른 거 못해도. 그러니까 씨. 니 딸부터 보게 된 거 아닌가 뭐. 아니 근데 들어보는 게 아니고 이쪽은 약간 구분이 되어 있어서 네가 들으면 할 수 있어. 그래서 시키니까 모른다고. 아니 들리나 보네. 다 들리기 싫지만 했는데 당연히 들리는 거. 많이 봤던 거지? 좌표표면 너 모르는 거 아니잖아. 다 아는 거지. 근데 조금 감이 되는 겁니다. 중학교 때 하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거하고 다르지가 않아. 정말 똑같은 건데 이제 뭔가 조금 뭐라 해야 되지 깊이 있게 간다.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쪽에 보시면 앞쪽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자면요. 이제 이거는 제 팁이에요. 내가 늘 가면 정상적으로 원래 이 진도 안에서 너한테 줘야 되는 것들이 있겠지. 그러니까 돈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수학을 하고 자꾸 돈이라고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런 정도로 그런 거 아닌 거 알지? 내 마음은 그런 거 아니다. 시험기가 내 마음을 느끼게 됐다. 내가 막 시간 생각하고 계속 풀로 제낄 거고 막 계속 이렇게 할 거니까. 자, 내가 이쪽 단어는 너한테 보여줘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를 이해시켜야 되는 게 있어. 그걸 내가 너한테 막 설명을 할 거야. 그러다 보면 내 같은 경우가 어떤 성향이 좀 강하냐면 보통 학원 선생님들을 하면 처음에 학원 가르치잖아. 특히 고등학생들 가르치잖아. 나는 처음 시작을 고등학생부터 가르쳤어. 그것도 고3부터. 한 10년 동안 공부 안 하다가 갑자기 고3 애들 바로 탁 나와. 근데 걔들이랑 내랑 아는 게 똑같아. 진짜 아는 게 똑같아. 똑같은 데가 같이 맞닥뜨려봐봐. 누가 이기겠노? 현재 지금 계속 앞에 공부를 해오던 애가 이기겠나? 10년 동안 안 보고 있다가 겹치는 누가 이기겠냐? 걔들이 이겨. 문제를 풀면 내보다 더 잘 풀어. 걔들이. 왜냐하면 많이 봤던 것들이 계속 봐왔던 거니까. 현재 진행형이었고 나는 한참 과거형이었으니까. 딱 한 달 하는 동안 내 진짜 완전 기고생했다. 1시간 수업하려고 7시간, 8시간 공부하고 들어갔다. 그냥 막 이쪽 다 이렇게 설명하죠. 설명 딱 했지. 하지? 그러면 하는데 쌤 저 질문 있어요. 뒤에 거 가져가고 쌤 이거 어떻게 풀어요? 잠시만 이렇게 된다고. 내가 그렇게 했었다고. 근데 지금 내가 공부를 그게 한 달을 딱 지나고 나니까 내가 걔들을 뛰어넘기 시작해. 왜 뛰어넘기 시작했냐면 내가 이건 내 시간이 아니라 다른 모든 선생님들이 인강으로 공부를 시작해요.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좀 뛰어난 일타 강사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치느냐.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일타 강사들은 하버드대, 뭐 서울대 이게 난 놈들이다. 수학 교육을 제대로 받았던 놈들이라고. 얼마나 많은 걸 알겠노? 맞지? 맞잖아. 그럼 그런 애들한테 배우는 게 더 낫겠지. 그치? 근데 실제로 해보면 그렇지 않아. 나는 어떤 걸 너한테 가르치냐면 내가 공부하다가 막혔던 거. 내가 옛날에 할 때 이거 내가 이렇게 고민했었어. 이걸 얘기해주면 너가 더 쉽게 받아들이더라고. 나는 그 인강을 원래 인강은 학원 선생들이 본 거였다. 원래는. 왜냐면 학원 선생들이 보고 내 이렇게 수업해야지 하고 따라가는. 그래서 그 인강을 듣는 청취하는 사람들은 학생들보다 선생이 더 많았어. 옛날에. 지금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거고. 맞지? 근데
나는 너한테 계속 내가 어떻게 공부했다는 걸 얘기를 해줄 거야.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면 팁이 되게 많아. 그런 팁들이. 이해를 시키기에도 훨씬 좋고. 알겠지? 그래서 이쪽 단어도 처음에 마찬가지로 무조건 내가 이쪽 관련된 것들을 먼저 얘기할 거다. 왜냐면 그걸로 가지고 너가 머릿속에 아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체계를 잡아야 되니까. 근데 그 뒤에 어느 정도 문제를 풀고 나면 너한테 이제 하나씩 떠져줄 거야. 그 떠져지는 게 언제부터 하냐면 2학년 때부터 엄청나게 많아져. 기본적인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너한테 이제 아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과정이고 2학년이 되면 새로운 것들을 막 던져준다고. 그 새로운 것들을 이해하고 계산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때 되면은 이런 요령들을 막 집어넣어야 되는 게 되게 많아질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1학년 때는 너무 깜깜해 하지 마. 어차피 내가 이 중에 그런 얘기들을 할 거니까. 두 점 사이의 관계나 직선이나 뭐 이렇게 하면 이쪽 뒤쪽 행하면 뭐가 많이 나오냐면 도형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중학교 때 너가 도형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 내심, 외심, 뭐 무게중심에 또 뭐 저기 뭐야 뭐 그 비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그지? 그 중에서 너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고 이 이후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해서 이 도형 관련된 문제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는 닮음입니다. 닮음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닮음만 알면 이게 내심 외심 그것도 닮음만 알면 된다. 찾을 줄만 알면 돼. 알겠지? 물론 내심 외심 외울 겁니다. 나중에 내심 외심 무게중심 뭐 이런 것들 다 외우겠지만 그 모든 것 안에는 닮음만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뭐든지 닮음이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되게 편해요. 내가 이걸 전체적으로 까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너가 지금 너 1년만 하고 그만둔다는 생각 안 가시거든. 나는 3학년까지 간다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가면서 내가 자꾸 이 얘기 할 거야. 특히 3학년 되면 내가 엄청나게 얘기 많이 할 거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꼭 좀 머릿속에 남겨놓으십시오. 도형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닮음이다. 알겠지? 수업으로도 내가 얘기 많이 할 거야.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갑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누가 봐도 많이 잘 알지. 이건 할 줄 알지? 자, 여기 있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해요? 셀로면 되지. 1, 2. 근데 그렇게 계산하면 복잡해지는 식을 계산을 할 수가 없어. 그지? 그래서 항상 좌표값을 가지고 내가 사전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3에서 1을 빼면 그러니까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면 그게 뭐가 되는 거고 이놈의 거리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셀로 든 애들이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잡으면 못 세는 애들 많다니까. 에이 설마요 하는데 진짜 그런 애들 많아. 두 점 사이 거리고 하면 0, 1 이렇게 하는 놈들 많다고. 그러면 안 돼. 여기서 이거 어떻게 하면 돼? 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거리가 3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두 점 사이 거리는 내가 굳이 얘기할 필요 없죠. 괜찮지? 이건 원점에서 거리니까 원점에서 어디까지 거리니까 뭐 다 계산할 줄 알잖아. 그지? 근데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제일 여기 지금 배운 게 뭐야? 좌표평면이잖아. 좌표평면이지. 좌표평면은 뭐냐면 좌표 이렇게 X축, Y축을 나눠서 이렇게 몇 칸 됐나? 이 평면 얘기하는 거라고. 이 평평한 면. 나중에 되면 공간좌표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기하 벡터라고 하는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공간에 대한 얘기하고 싶으면 내가 뭐 해야 되나? 잘 봐. 내가 요 위치 찍어봐봐. 어떻게 해야 되나? X축으로 한 칸, Y축으로 두 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어디 이게? 라고 얘기했을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똑같은데 이만큼 올라가는 축이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그 축을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이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거? 이게 뚫고 이렇게 나온 거 얘기하는 거라고. 너가 몇 차원에 살아? 몇 차원에 살아? 4차? 3차? 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위치를 정해줄 수 있는 숫자가 몇 개가 필요하냐에 대한 거야. 나의 위치를 표현해줄 수 있는 숫자가 몇 개가 필요하냐? 3개 필요하지. X축, Y축, Z축. 우리 여기서는 말이야. 맞지? 여기를 원점이라고 잡으면 나는 지금 얼만큼 돼 있냐면 내 대가리는 어디쯤 있냐고. 이쪽으로 한 칸, 이쪽으로 한 칸, 위로 3칸. 이런 위치를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 그게 3차원이라고. 맞지? 너가 왜 4차원이다 하는 말을 하잖아. 4차원은 뭐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에 외쪽에 대한 거잖아. 그죠? 근데 과학을 전공을 좀 하신 분들은 우리는 지금 몇 차원에 살고 있냐면 4차원에 살고 있어.
왜 4차원이 이게? 시간. 오씨. 바보 아니니? 여기서 틀렸어.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몇 시 몇 분 몇 초에 여기 있었어요. 몇 시 몇 분 몇 초에 여기 있었어요. 이렇게 좌표에 대한 거에다가 시간을 더 추가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물리 쪽이나 이런 쪽을 전공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3학년 올라가서 너가 만약에 물리 2나 이런 걸 선택하게 되면 시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전공 자체가 그쪽이기도 했고, 알겠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너가 조금 좋아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육과정에서 너가 이런 부분이 빠졌습니다. 선택을 안 하면 안 해도 돼요. 선택을 안 하면 안 해도 돼요. 선택을 하면 해야 되는 거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너는 어디까지는 알아야 되냐면 Z축 이런 건 필요 없고 좌표 평면 위에다 그린 것들은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싹 다 뭐와 뭐로 표시할까? X와 Y로 표시할 거야. 이걸 왜 X와 Y로 표현했겠냐가 더 중요해. 왜 이걸 X와 Y로 표현했겠어? 내가 이놈 잡을 거야. 이놈을 잡을 건데 한 3m 정도 돼요. 이게 안 좋다니까. 이게 왜 안 좋냐면 이걸 3m라고 표현을 하면 얘도 3m잖아. 얘도 3m고. 맞지? 내 정확한 위치를 못 잡는다. 그래서 방향성까지 제시해주기 위해서 X 따로 Y 따로 그것도 좌표 원점을 위해서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이런 걸 다 잡아주는 거야. 그래야 내가 정확한 위치를 표현할 수 있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좌표평면은 그 이후까지 제가 조금 설명하자면 제가 과학을 전공해서 그런 거예요. 수학만 전공하면 좌표평면이나 X, Y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나중에 물리 공부를 한다든지 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감시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하고 물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알겠죠? 뭐 화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인지를 하고 가셨으면 하고요. 뭐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이거는. 여기서 조금 내가 설명을 좀 장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었으니까 내 자랑질도 좀 해야 되고, 그지? 됐지? 왜? 뭐 사태지를 아니 무슨 전공이시니? 네? 네. 나는 화공. 근데 좀 욕심이 많았다. 네. 대학교 때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심리학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천체, 우주 그쪽. 근데 제일 열받는 게 뭐였냐면 우주 그 천체 그거 공부할 때 이거 공부할 때는 졸라 웃긴 게 나중에 이만 해주세요. 웃긴 게 뭐냐면 인마의 최종 결론이 뭐게? 알 수가 없다. 혼자 나 그냥 저 교수가 계속 막 이러고 신기하네 막 재밌네 뭐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가니까 그렇죠. 이래서 알 수 없어. 이게 무슨 말이야? 불확실성의 원리라고 하거든. 마지막에 그걸 배워. 그 말 딱 듣잖아. 나 이제 안 해야지. 이러고 바로 수업해. 천체 관련된 것도 되게 좋아해요. 과학 관련된 거 그냥 조금 사물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 것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되게 많았어. 원래 꿈도 과학자예요. 근데 내가 나는 귀신 안 믿는다. 안 믿는 게 아니고 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나는 진짜 궁금한 게 귀신 한 번 보는 게 평생 소원이야. 누가 뭐를 봤다는데 뭐 헛것을 봤고 그러니까 그 진짜 안 믿어. 그렇거든. 근데 이거 배우고 나서 내가 있을 수도 있나 했다. 모르는 거잖아. 그런 사후세계나 이런 것도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있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약간 이거 하면서 멘탈이 조금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심리학 공부했다고 얘기했죠. 동현이 알지 옛날에 그거 보면 하는 거 보면 임마 이거 약간 뭔가 삐리한데라는 생각이 되게 많아. 남자끼리 손잡고 다니지 못하는 거 알지? 여자끼리는 손잡고 다닐 수 있거든. 왜 여자들끼리 손잡고 잘 다니잖아. 남자들끼리 손잡고 다니는 거 본 사람 없다. 왜 그럴 것 같아? 너 그거 듣고 되게 놀랬거든. 심리학 공부하면서. 남자는 손을 잡는 의미가 뭐냐면 정복의 의미인데 여자는 내가 이 사람한테 기댄다는 의미고. 그러니까 여자 둘은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 같이 기대어서 같이 약간 이런 느낌이고 남자는 손 잡으면 정복 새끼 이거 서로 정복하려니까 어떻게 되나 싸우는 거야. 그래서 못 잡는데. 약간 생각해보면 그런 것도 맞더라니까. 그래서 좀 심리학 공부하면서 조금 주변 사람들 관찰하는 습관도 되게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좀 공부해보면 좋은 것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좀 내가 뭐든지 관심이 있으면 잘 된다. 내가 사회에 관심 없었고 역사에 관심 없었고
없어서 못한 거고 수학하고 과학은 내가 관심이 너무 많아서 뭐 하루도 안 놓치고 공부할 정도로. 근데 수학도 뭐 수학을 내가 미친 듯이 공부했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남들이 보면 되게 저 새끼는 뭐지? 저 왜 어떻게 풀지라고 하는데 처음 그거 할 때도 얘기했지만 나는 수학책이 되게 깨끗했어. 진짜 깨끗했다. 몇 문제 안 풀어져 있었다고. 그럼 내가 풀어져 있던 문제는 뭐겠냐고.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얘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만 풀어보는 거야. 나머지는 싹 다 눈으로 풀었다니까. 내가 미쳤다고 이걸 답을 내고 앉았냐고. 시험 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눈으로 보고 그래서 필요한 게 내가 늘 얘기하는 미지수 개수야. 미지수 개수랑 식의 개수. 내가 이 계속 찾거든요. 미지수 이거네. 식이 이거 주겠네. 조건이 3개 있으면 식 3개네. 이거 풀 수 있지. 이러면 넘어가는 거야. 근데 풀 필요 없잖아. 시험 때문에 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책이 엄청나게 깨끗했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지. 야, 니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애들이 바본 거야, 그거는. 나는 문제를 안 푼 게 아니라니까. 1번 딱 보고 나서 이거 대입하고 이렇게 넘기면 나오겠네. 조건 나왔지, 식 나왔지. 나 이거 푼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한 문제 푸는데 몇 초 걸리겠냐고. 너 장담하는데 앞에 내가 가르쳐줬던 연습하는 대로 하잖아. 그럼 RPM 전체 나중에 한 1, 2개월 정도 RPM 지금 다 끝내고 나서 다 돌고 나서 너가 다음에 이거 해봐봐. RPM 책 전체 다 푸는데 1시간밖에 안 걸려. 안에 거 다 보는 게. 약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정보미를 듣는데 1시간도 채 안 걸려요. 그래서 나는 수학 공부가 하루에 한 30분을 넘어간 적이 없다. 한 문제 푼다고 1시간 반, 2시간 걸린 적은 있어. 근데 그 전체를 공부하는 데서는 나는 진짜 1시간 30분을 넘어본 적이 없다. 진짜.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조금 느꼈으면 해요. 그러니까 내 방법이라서 뭐 공부법 이런 거 많잖아. 그지? 근데 나는 뭐 그렇게 안 해도 되던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정도의 공부 방법이에요. 알겠죠? 매일매일 보세요. 매일매일 보면 내가 졸업시킨 애가 100명이 넘는데 그거 시킨 놈 한 놈밖에 없다. 진짜 한 놈밖에 없다. 딱 금방만 1등급 받았고 얘기 한 7등급 받은 놈이 1등급 받고 줬대. 그것도 1년 만에 내 시킨 대로 계속 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효과가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걸 지킨 애들이 없다는 게 문제지. 좀 공부 좀 하셨으면 합니다. 자, 좌표평행 두 점 사이 거리. 이거는 뭐 이용하는 거냐면 이렇게 평면이 있을 건데 요거와 요거 직선 위에 있는 것들은 내가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지만 이 거리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피타고라스 이용해야 되지. 왜냐면 어차피 내가 구분을 씌워줬잖아. x는 x끼리, y는 y끼리. 그 위치를 정확하게 잡겠다. 그러니까 x 사이의 거리와 y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얘를 x1, y1이라고 하고 얘를 x2, y2라고 하면 얘의 거리는 이 거리가 얼마가 되는 거야? x2 빼기 x1. 그러니까 나는 x만 보고 판단하는 거야. 맞지? 얘는 y만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 각각 구분을 짓고 나면, 맞지? 이게 공간이 되면 여기 z가 하나 더 나오거든요. 공간이 되면 z가 하나 더 나와. 이때는 또 뭐만 갖고 생각하면 되겠냐고. z 값만 갖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공간이 나오더라도 어려운 게 아니라고. 어차피 x는 x끼리, y는 y끼리 계산하는 연습을 할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런 것들이야. 제일 첫 번째 거는 x축, 요 위에 한 단계만 있을 때, 한 차원만 있을 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렇게 구하는 거고, 2차원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두 개의 연관관계를 봐야 되는데 그 연관관계는 x 따로 y 따로 한 다음에 직각 이것만 이용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피타고라스 쓰면 되는 거겠지, 그지? 맞지? 됐지? 너무 안 돼. 정확하게 설명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는 제가 굳이 풀어줄 필요 없죠? 안에 미지수 몇 개예요? 아니 미지수 몇 개야? 미지수 또 마네킹 노래 하네. 미지수 몇 개야? 한 개. 내 지금 A가 구해야 될 거 아이가. 근데 인마의 거리가 이렇게. 인마의 거리는 이루트 5입니다. 10줬잖아. 그렇게 풀면 되지. 식 세우고. 알겠지? 이런 거 풀지 말라고. 또 바뀌니까. 시험 때 말이야. 처음에는 당연히 풀어봐야 되는데 시험 때는 이런 거 푸는 거 아니야. 왜 미쳤다고 저짓이라고 하냐고. 다 아는 건데. 그러니까 미지수 개수, 식개수 잡아나가는 연습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미지수 한 개지. 이거는 이거래. 풀 수 있지 이거. 무조건 풀 수 있는 거라니까. 맞지? 이거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BC 사이의 거리 하면 A 미지수 한 개, 10 한 개 풀 수 있습니다.
그렇지? 넘어간다 이. 되게 쉽게 공부하지. 또돈 벌게 맞지? 나중에 커서 학원 선생님 해야 돼. 이런 소리 하지 마라. 학원 선생님 제일 안 좋은 직업이다. 내가 볼 때. 가족들하고 시간도 제대로 못 보내. 토요일, 일요일도 없어. 간다. 자, 요거와 같은 거리에는 X축 위에 있는 점 P와 Y축 위에 있는 Q의 좌표를 구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다.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뭐냐면 X축 위에 있대. 맞지? 그럼 X축 위에 있으면 어떻게 돼야 되냐고. 여기잖아. 근데 인마는 특이한 점이 뭐냐면 Y값이 0인 거야. 맞지? 자, 요 놈은 특이한 게 뭐야? X의 값이 0인 거야. 그지? A, B로 잡습니다. 이렇게. 됐지?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인마의 조건에서는 이게 미지수고요. 얘의 조건에서는 얘가 미지수입니다. 그죠? 그러면 앞에 봐봐. 뭐라고 했노? 이거와 이거 같은 거리에 있대. 같다라는 게 는이라니까? 식 하나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야, 이 시험 문제를 내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겠냐? 너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연습을 조금 하라고. 식, 미지수, 그 다음에 그지? 조건들, 어떤 거 가지고 식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 같다는 게 제일 좋아. 그렇지 않나? 는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됐지? 그래서 여기서 A, 그러니까 요놈하고 요놈 사이의 거리는 요거에서 요거까지 거리 하면은 A값 구하는 식 하나 나왔지. 그럼 A값 구하면 되잖아. 여기서 요까지 거리는 여기서 요까지 는 나왔지? 그럼 B값 찾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각자 구하면 되잖아. 나는 필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너한테 계산해 주는 거 이런 거 뭐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닌가? 나중에 어려운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또 풀어줄 겁니다. 아셨죠? 네, 의미 파악을 먼저 좀 하셨으면 해요. 됐지? 자, 간다. 3번 같은 경우는 봐봐. 이거 위에 있는 점이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낼 줄 알아야지. 캐치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점 P를 내가 어떻게 A, B라고 잡을게요. 왜 좌표라고 하는 거는 X의 값과 Y 값이 두 개가 미지수잖아. 맞지? 그럼 그 첫 번째 미지수를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 요거에서 여기까지 거리와 요 놈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같다고 했지. 맞지? 그러면 이거 거리, 이 거리 같다 해서 는 해서 식 하나 나올 거 아니야. 미지수 두 개인데. 맞지? 하나 나왔지? 두 번째는 어디 있냐고. 이거 위에 있단다. 그러니까 A를 여기 대입하면 B를 여기 대입하면 이 식이 만족해야 되지. 그렇게 두 개. 이렇게 풀면 돼. 내가 A, B를 두 개로 잡았으면 말이야. 미지수 잡는 방법이야 이거는. 알겠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자, 좀 더 나은 놈은 미지수를 많이 잡는 게 좋아? 적게 잡는 게 좋아? 적게 잡는 게 좋지. 최대한 작게 만들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점을 그냥 이렇게 잡지 말고 이게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A, 얼마? 2A 플러스 7이라고 잡읍시다. 그럼 미지수 한 개 되는 거 아니가? 그 한 개를 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같다 하면 A 한 값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냐? 맞잖아. 그러니까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하세요. 쉬운 문제일 때 이렇게 연습해. 눈으로 찾는 연습하라고. 그래야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본다니까. 알겠지? 당연한 말이 얘네는 당연히 이렇게 풀지. 지금 AB라고 두면 안 돼. 그래도 된다니까. 대신 AB에 관련되는 식 하나를 더 써줬어야지. 맞지? 그 차이밖에 없다니까. 됐지? 그냥 나머지는 풀어보세요. 제가 뭐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죠. 안 되는 건 얘기하시고. 어차피 뭐 피타고라스 중학교 때 대한 것들이라서. 근데 혹시나 안 되겠다 싶으면 얘기해라 동현아. 나 생각하지. 여자친구 생각하지 말고. 네? 자, 간다. 자, 앞으로 너가 많이 보게 될 거야. 어떤 삼각형이면. 이거 너가 앞에 고등학교 1학년 앞쪽 편에 가니까 많이 나와. 인수분해 할 때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 그럼 어떤 삼각형입니까는 제일 많이 봤던 건 정삼각형이야. 물론 정삼각형은 안 되겠지만 정삼각형이야. 이 정삼각형은 어떻게 따졌습니까? 세 길이가 같아야 되지. 그지? 이등변 삼각형은 두 길이가 같아야 되지. 맞지? 직각삼각형은 두 변의 이거지 이거 그지? 이거의 제곱, 이 길이의 제곱, 이 길이의 제곱은 이 길이의 제곱과 같습니다. 둔각은 이 길이의 제곱, 이 길이의 제곱은 이 길이의 제곱보다는 더 작습니다. 뭐 이렇게 같은 거 아이가? 내가 왜 얘기하냐면 어떤 삼각형입니까는 결국은 뭐만 가지고 찾아내는 거야? 길이 갖고 찾아내는 거야. 각도를 찾으려고 하면 안 돼. 알겠지?
내가 이렇게 밑밥 까는 이유는 내가 고등학교 2학년 가면 또 나옵니다 이거. 어떤 삼각형이니까 또 나온다고. 다른 유형으로. 그때 나오는 게 삼각비야. 삼각비면 너가 많이 봤던 게 뭐야? 사인, 코사인 이거잖아. 맞지? 그때 나오면 애들이 뭐 하냐면 선생님 이 각도를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삼각형이냐를 찾는 거는 각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알겠지? 무조건 뭘로? 길이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야. 내 지금 까는 것들은 지금 1학년 거 수업하는 건 나는 고3까지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너가 뒤쪽까지 다 끌고 갈 수 있는 걸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앞으로는 어떤 삼각형입니까? 물어보면 이건 싹 다 길이로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됐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면 너가 뭘 하겠냐고. 이 길이가 어떻게 되지? 이 길이 어떻게 되지? 이 길이 어떻게 되지? 이것도 찾아야지. 그래야 길이 푸는 게 눈에 보인다고. 이게 뜻을 해석을 하고 아 이거 내 길이로 풀어야지 해야 이 길이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고. 알겠지? 단순하게 내 문제 풀어주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를 너한테 심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일반 다른 선생님들하고는 다르다고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이라고. 내 수업을 조금 들었으면 한다고. 알겠지? 이 문제에서 이런 질문이니까 나는 이걸 구해야 돼요 해야지. 이거 나오면 이거부터 하고 있으면 안 돼. 얘 뭘 물어볼 줄 알고. 맞지? 질문을 무조건 먼저 봐야 돼. 질문. 알겠지? 자, 질문으로 간다. 어떤 삼각형입니까? 하니까 길이 구하면 되지 이거. 됐지? 길이 구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등변인가 알겠지? 맞지? 근데 만약에 세 값이 다르다. 세 값이 달라. 그럼 누구 뭐 해봐야 되냐고? 피타고라스 해봐야지. 세 길이가 다 같아. 할 필요도 없지. 정삼각형인 거 아니까. 해보니까 두 개 길이가 같지. 이거는 이등변삼각형이라고 잡으면 되잖아. 나머지 하나 잡히니까. 근데 세 개가 다 다르대. 그럼 그 경우는 뭐밖에 없냐면 피타고라스밖에 없다고.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 45와 루트 30과 루트 15가 나와. 그럼 누가 봐도 이게 뭐라는 거 나눠? 피타고라스 이거 제곱하면 이러고 같다는 거 누가 알 거 아니야. 맞지? 이놈을 빗변으로 하는 지도삼각형용 하지? 자, 너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됐지? 자, 미분하는 거는 꼭 좀 기억해 놓으세요. 이제 좀 진도 빨리빨리 뽑는다. 자, 이거는 별표 칩니다. 이게 파푸스의 정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중선 정리에 대한 건데 얘는 지금은 안 할게요. 지금 안 해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파푸스 정리라고 외우십시오. 얘를 가운데 놓고 이렇게 만들어 보면 얘가 다 나올 거야. 이거. 알겠지? 나중에 뭐 증명이나 이런 것도 필요 없거든요. 시험 기간 되면 요거 딱 하나 나올 거야. 증명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나오면. 알겠지? 그때 잡아야 되는 게 요놈 봐. AB의 제곱 더하기 이놈의 제곱은 보이나? 요거. AB의 제곱 AC의 제곱 맞지? 이걸 B라고 잡을게. AM하고 BM 왜냐면 요거 똑같은 거니까 요거를 C 요거를 D라고 잡았을 때 됐나?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더하기 D제곱의 곱하기 2 이렇게 그냥 형태를 조금 기억했으면 해요. 밑변을 절반으로 나눴을 때에 대한 거다. 얘는 뭐 따라가 보면은 충분히 다 따라갈 수 있을 거다. 이게 중간에 남고 가는 것들이니까. 왜 내가 왜 얘기하냐면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보고 이거 뭐 증명하시오 설명하시오 이런 거 안 나온다고. 알겠지? 파푸스 정리하고 이 문제 딱딱 꽂아내면은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이거는 시험 때만 유독 심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알겠지? 지금 얘는 뭐예요? 라고 하는데 얘는 봐봐 위에 거 이용하는 거야. 됐지? BD와 CD 뭐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 아직 내분점을 얘기 안 했기 때문에 말은 못합니다만 실제로 얘가 2대1로 쪼개놓은 거야. 쪼개놨다는 말은 가운데 하나 더 놓으면 이게 3등분 되는 거지. 3등분 되면 이놈과 이놈 입장에서 보면은 얘가 1대1로 아까 위에 파푸스 정리 따라가는 거고. 됐어? 그 다음에 이놈 따라잡을 때도 요거와 요거 사이로 너가 만들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이건 나중에 하십시오. 지금 제가 할 필요 없어요.
됐지? 됐지? 자, 내분 좀 외분 좀 한다. 내분 외분만 할게. 오래 끌진 않을 거니까. 야, 앞쪽은 솔직히 쉬웠잖아. 앞쪽은 쉬웠잖아. 그치? 내분이 뭐야? 안쪽에서 쪼개는 거. 외분은 바깥쪽에서 쪼개는 거야. 그래서 자,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좌표 평면을 배운 이유가 뭐라고 그러야 돼? x 따로 y 따로 계산하기 위한 거야. 공간도 x 따로 y 따로 z 따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래서 모든 설명 안에 뭐만 나올 거냐면 x 성분 한 개만 가지고 한 직선 위에서라는 조건을 줍니다. 그럼 이 공식이 이렇게 나온 공식이 나중에 이게 좌표 평면으로 가면 x 따로 y 따로 하기만 하면 돼. 알겠지? 하나의 공식만 외우고 그거를 x는 x끼리 y는 y끼리만 해주면 된다고. 됐지? 자, 내분점 먼저 갑니다. 내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이 한 직선부터 할게. 여기가 m 뭐라고 했나? 안 줬지? 이렇게 잡을게. 이거를 안쪽으로 m 대 n으로 내분하란다. 내분점. 인마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됐지? 이걸 내가 A 돌아가 볼게요. A, B. 자, 질문 자체가 선분 A, B를 그렇지? M 대 N으로 내분. 이 순서도 중요해. A에서 B야. A에서 B야. 이거랑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랑 서로 같지가 않습니다. 알겠지? 위에 거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똑같이 놔둬놓고 보자면 여기에 B가 있으면 이게 M 대 N 얘기하는 거라고. 차이 알겠지? 이거 조심해야 돼. 순서 정말 중요하다. 알겠지? 자, A 대 B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단다. 그럼 얘 좌표를 내가 x1이라고 하고 얘 좌표를 x2라고 할게. 이 내분점을 내가 구해야 된다. 얘. 이건 내가 이제 뺄 거고. 그지? 구하고 싶대요. 어떻게 구해야 되냐고. 공식 외워야 된다. 나중에 공식 외워야 돼. 선생님 공식 뭐였죠? 이런 소리 하지 마. 안 하니까. 왜냐면 알고만 있으면 되잖아. 그 방법이 다 내가 준 조건이 뭐냐면 이게 M 대 N이래. 그럼 내가 요 놈을 내가 P라고 할까? P점이라고 할게요. 아, A점이라고 할게. 요 좌표를 A라고 합시다. 난 지금 A가 궁금한 거야. 맞지? 맞지? 그러면 얘가 준 조건이 뭐야? 이 거리와 이 거리가 M 대 N입니다잖아. 요 거리는 어떻게 되는 동면? 요 거리. 저요? 동영이가 아 나도 있네. 뭐라고요? 집중해서 안 들을래.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예. 어떻게 구하냐고. 모르겠어요. 내가 왜 찍었는지 알겠지? 네. 왜 다 하고 많은 애들 중에서 니를 찍었는지 알겠나? 네. 집중해라. 네. 이거 돼. 이거 돼. 이 길이 해야 될까요? 응, 해봐. 수학적으로 뭔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 얘가 조건을 준 게 이 거리와 이 거리의 B가 M 대 N이래. 그걸 식으로 표현해 보라니까. X2 빼기 A. 이 거리 아이가? 네. 왜 바뀌었는지도 알지? 큰 거에 작은 거 뺀 거야. 이게 몇 대 몇이라고? M 대 N입니다. 라고 구하면 된다고. 나 지금 누구가 궁금한 건데? A가 궁금한 거잖아. 그럼 여기서 너가 A를 구해봐봐. 둘이 곱하지? mx2-ma 얘 둘이 곱할까 아이가? an-nx1 됐나? 안쪽 거 둘이 곱하고 가쪽 둘이 곱하고 나 A 구해야 된다니까. A 구하고 싶으면 항상 A만 놔두는 거 다 넘기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H 여기 A 있고 이걸 일로 넘길게요. M 플러스 N의 A가 될 거고요. 얘 이렇게 넘어가면 mx2 더하기 nx1 될 거 아니야. A 궁금하니까 m 플러스 n으로 나누면 되잖아. 이게 너가 외워야 되는 공식이라고. 쌤, 내 공식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럼 구해라며 이렇게. 근데 알아놓는 게
아무래도 빠르겠지. 중간에 다 오는 것보다는. 그래서 외우라고 하는 거라고. 왜냐하면 시간 싸움도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 됐지? 그래서 내분점은 어떻게? 이렇게 구하는 거야. 됐지? 한다. 요 점에 대해서 내분점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공식이 한 번 더 습관처럼 갑니다. 여기 x1, x2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m 대 n으로 내분한다 하지. 그때 a 값은 내분일 때다. 내분일 때야. m 플러스 n 분의 이거 둘이 더한 것 분의 m의 x2, n의 x1 이렇게 외우면 돼. x 표준. 됐지? m의 x2 플러스 n의 x1. 외울 거 아이가 어차피. 안 외울 거. 됐지? 자, 이번에 외분점 갑니다. 자, 써놓을게요. a는 이건 내분점이에요. m 플러스 n 분의 mx2 플러스 nx1 이렇게 된다고. 됐지? 이번에 외분점 합니다. 외분점. 외분점 하면 외분은 자 똑같이 이걸 x1 a 좌표 얘기합니다. b 좌표 얘기할게요. 이게 x2예요. 거꾸로 쓰다 바보들. 됐지? 바보라 내 바보랬다 이거. 이렇게 하고 싶어 바보처럼. 비웃지마는 니들은 똑똑한 거. 아 왜요? 자, 외분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점 Q를 내가 잡을게요. B를 잡을게요. 쟤 Q라고 했구나. 난 상관없고. 저건 저거 알아서 하는 거야. 미준 내 맘대로 적어도 되잖아. 괜찮지? 자, 이 좌표를 궁금해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AB를 선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 얘도 마찬가지로 BA를 M 대 N으로 외분한다고 하면 요걸 봐봐. 요거와 요거가 M 대 N인 거야. 근데 만약에 BA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고 하면 여기서 M, 여기서 N 이렇게 된다. 방향이 바뀌어지는 건데 조심해야 된다 이거. 시작점에서부터 여기서부터 M, 여기서부터 N 이렇게 되는 거라고. 여기서부터 M, 여기서부터 N. 조심해야 돼. 외분점 할 때가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내가 문제 풉니다. 이 B 값을 구하고 싶대요. 그럼 식 써보자. 어떻게 하고? 거리 얘기하는 거니까 동현아. 뭐요? 이 거리 얼마냐고? B 이 거리 얼마냐고? BX 저런다. 진짜 이 정도다. 클라스. 아 얘는 도저히요? 그럼 니지 뭐. P 마이너스 X제 x2 됐지? 네. 이게 왜 때문에? 이해됐어? 네. 이렇게 풀면 되잖아. 이게 지금 외분점이라는 거 알겠지?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알겠지? 그럼 여기 둘이 한번 곱해봐봐. m 둘이 곱한다. mb 마이너스 mx2는 얘 둘이 곱하는 거겠지? nb 됐어? 마이너스 nx1. 나 지금 누구 구해야 돼? 누구 구하는 거냐고? b 값 구하는 거잖아. 네. b만, 그지? m-n의 b 될 거고 얘 넘어가면 mx2 nx1 얘 나누면 m-n 이렇게 되는 거 알겠지? 됐지? 네. 그냥 공식 유도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외분점 b는 다 외워야 돼. 그지? 형태가 비슷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m-n 분의 mx2 nx1 이것도 크로스입니다. 대신에 중간에 뭘로? 빼기지. 알겠지? 문제 푸는 거 내가 계속 얘기해 줄 테니까. 이게 지금 한 성분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 뒤쪽에 봐봐. 수직순 위에서는 뭐 이렇게 나오지. 아니 중점. 야 중점은 뭐냐면 이 1대1로 나누는 거 아이가. 1대1. 1대1 되면 너 여기 봐봐. 내분점이지 중점은. 1대1 될 거니까 여기 1, 1, 1, 1 집어넣으면 돼. 그럼 2분의 x2 더하기 x1 되지 않냐고. 그 공식 나오는 거니까 중점은 그냥 1대1 내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제일 첫 번째 얘는 뭐 가지고 하는 거냐면 수직선이 한 선분만 갖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x값 하나만 갖고 하자고. 그럼 이 뒤에 당연히 누가 튀어나오겠네. 뭔 물어보겠노? 뭔 설명 나오겠냐고. 안 나오나? 여기 나오네.
좌표평면 나올 거 아니야. 쌤 좌표평면 나오면 어떻게 알았노? x는 x끼리, y는 y끼리. x로 한 놈은 x 좌표에다가, y를 한 놈은 y 좌표에다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쌤이 아까 제가 다른 말씀드렸죠, 그죠? 자, 원래 이거 우리가 이거 요 안에서 m 대 n 뭐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 얘를 갖다가 좌표평면에다 그려놓겠다고.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m 대 n으로 나눈다. 요렇게 되어 있는 거. 이 좌표를 구하고 싶대요. 맞지? 그럼 그러려면 쌤 이걸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를 나누는 거야. 이거는 x 값만, 그지? 이쪽은 y 값만 관련된 거잖아. 맞지? 그거를 봐봐. 이게 m 대 n이면 자 이렇게 꺼봐봐. 그럼 얘도 뭐가 돼야 되노? m 대 n 돼야 되지. 이 다른 놈이잖아. 이놈 대 이놈은 이놈 대 이놈. 맞지? 됐지? 또 이렇게 끄면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도 이게 n 대 m이면 얘도 n 대 m 돼야 된단 말이야. 되겠나? 그래서 이놈 좌표 값을 하면 x 값만 가지고 나눠 놓은 거. 그러니까 얘를 잘 봐. x1, y1이라고 하고 얘를 x2, y2라고 하면 그러니까 x를 먼저 계산을 할 거야. 근데 이게 내분점 아이가? 내분점이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노? m 더하기 n 분의 m의 x2, n의 x1 이렇게 크로스 x로 됐나? m x2 더하기 n x1 콤마 이게 x 좌표 y 좌표는 m 플러스 n 분의 m x y2 더하기 n y1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한 공식만 알면 x 따로 y 따로 해주면 된다고요. 당연히 이걸 외분점으로 하란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m-n 분의 mx2 nx1이라고 쓰고 m-n 분의 my2 빼기 ny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거만 외우면 된다. 이거 따로따로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좌표평면 처음에 밑밥 깐 게 뭐야? x는 x끼리 y는 y끼리만 계산하면 된다고. 그걸 합산만 시켜주면 돼. 알겠지? 네. 됐지? 별거 아니라서 잘 넘어갑니다. 그럼 문제 풀면 돼요. 됐지? 자, 점 O는 이거는 쉽잖아. A, B에 대해서 여기서 여기까지에 대해서 점 O는 몇 대면 1대 2로 나누는 거야. 선분 A, B를 1대 2. 여기 만약에 B 대 A라고 되어 있으면 그럼 뭐라고 해야 되나? 2대 1이라고 해야 된다고. 알겠지? 앞에 순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저는 문제 보는 거에 대해서 되게 크게 생각하거든요. 질문이 어떤 거냐에 대한 것들을 잡아내는 건 엄청나게 큰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세한, 너가 앞에 그러더라 이가 당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맨 앞에 개수가 미지수가 튀어나왔을 때 내가 앞에 문제에 방정식이라고 나온 거랑 2차 방정식이라고 나온 거랑 두 개 차이 엄청나게 많다고 했지. 그 차이가 뭐야? 얘는 0을 가질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치? 0을 빼고 해야 된다고. 얘는 0일 때도 생각을 해줘야 돼. 안 해줘서 틀린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미세한 작은 글씨 하나하나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A, B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순서상으로 봤을 때. 알겠지? 됐고. 자, 그럼 여기 A, B의 2대1로 내분하는 점 구하란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래요. 그 점 좌표를 내가 A라고 생각을 할게. 여기 대놓고 A, B를 2대1이라고 하면 당연히 1이라는 거 알아. 당연히 알잖아, 보면. 그치? 근데 그러지 말고 좌표를 한번 구해보자고, 공식에 따라서. 내분하는 점이니까 어떻게 한다고? 2대, 여기 A, B라고 했지? A 좌표값이 마이너스 1이고, B 좌표값이 2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겠노? 2 더하기 1 분의 2 곱하기 2, 4. 됐나? 더하기 얘 곱하기 얘,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값이 1이 나오는 거잖아. 그치? 계산하지. 이거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공식 이걸로 연습하시라고. 됐지? 됐나? 자, 동현아 한번 가자.
괜찮아요. 똑같다.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2야. 네. 이걸 2대5로 외분하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분의 4. 뭐요?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거 둘이 곱한 거지. 네. 마이너스 5대제.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고. 됐어? 그럼 네. 좌표값이 얼마가 나오노? 마이너스 3 나오지. 마이너스 3 나오지. 아 예. 마이너스 3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란 말이야. 어? 왜요? 이 생각해봐봐. 2대5란다. A에서 2칸 떨어지고 B에서 5칸 떨어지려면 이쪽으로 올 수가 있나? 없지. 생각해야 된다니까. 외분인데 2대5. 앞에 숫자가 작지?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왼쪽으로 와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 풀면서 너가 캐치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 5대2면 여기서 멀고 여기서 가까워야지. 2대5면 여기서 가깝고 여기서 멀어야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야. 숫자 보는 연습도 하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안에 있는 거 세밀한 부분까지 다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나머지는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치겠다고? 네, 조합 미치겠어요. 좋아 미치겠지? 네. 어떻게? 저런 놈 하나 있으니까 심심하지는 않는데 맞지? 왜요? 원래 네 없을 때 이게 완전 절간이었다. 무슨 내 기도. 감사합니다. 충분하십시오 할 뻔했네. 괜찮네. 저런 말 할게 안 뭐. 저런 거요? 뭐야? 아니 좋아요. 그래. 하자 동현아. 네. 내가 내 이름 부르라 이상하다. 이건 이제 할 수 있겠지. X 따로 Y 따로. 제일 먼저 이거 할 때 내 하는 거 보여줄게. 나도 처음에 되게 헷갈렸거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냐면 1대3이라고 쓰고 시작해. 요 점 이렇게 있는 거에다. X를 먼저 따집니다. 이게 내분점이니까 우리 어떻게 하노? 1 더하기 3분의 맞지?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됐나? 콤마 됐어? 그 다음에 1 더하기 3분의 y 해야 되지? 2지? 됐지? 18이지? 와. 알겠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 내분이면 외분이면 따로 하면 되니까. 넘어갑니다. (7번은) 쉽지? 눈으로 이제 보이잖아. 내분점 먼저 P를 구하고 외분점 Q를 구해. 그럼 X좌표, Y좌표 나올 까비. 니 버려야 되는데 니. 저는 깨끗합니다. 쓰레기 뿌리고 가야 된다. 동현이 버리자. 좀 있는 것 같은데. 됐나 이거? 1. 알겠죠 이거? 분위기 좀 좋아지는 것 같다 동현아. 괜찮네. 계속 그렇게 나대봐. 죽을 수도 있어. 알겠죠 이거? 각자 구한 거야. 이렇게 각자 구해서 뭐 하라노?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되잖아. 이 점 사이 거리 어떻게 구하라고 동현아? 네? 13 빼기 1의 제곱. 네. 이거 빼기 이거의 제곱. 그지? 그래서 더하기 루트 쓰여주시면 됩니다. 됐고. 자, 얘도 똑같아. 이제 봐봐. 그러니까 항상 원래 이렇게 구하는 거야를 보여주고 나면 나중에 뭐 어떻게 하노? 그러니까 안에 미지수 넣어주고, 야 이게 뭐 미지수 대 미지수인데 이 뒤에 값 줄 거란 말이야. 이게 3, 4분면이 된다. 그 조건에 맞춰서 너가 풀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좌표를 먼저 찍어낼게요. 내분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미지수 넣어놓고 하면 돼. 여기는 어떻게? t에 1-t라고 줬고, 그지? 그지? 그럼 이거 둘이 더해. 내분이니까. 다음에 1 나오지? 됐지? 어떻게? 얘네들이 곱하는 거 5t 1분의라고 쓴 건데 1분의 됐지? 이거 곱하면 5t 얘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t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콤마 이렇게 된대. 됐지? 이렇게 구하면 할 수 있겠지. 내분점 하는 것들이니까 y 값 가지고 하면 되니까 9t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t 플러스 2가 된다. 자 얘가 어디 있대요? 3, 4분면이 있대. 3, 4분면 어디? 이쪽이지. 이쪽은 부호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되는 거. 됐나? 그럼 t는 9분의 4보다는 작고 얘는 4분의 1보다는 크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됐나? 됐지? 둘 겹치는 거 찾으시면 돼요. 둘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부등식 찾을 때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얘도 음수에 있고 얘도 음수에 있어야 되니까 겹치는 거 찾는 거야. 알겠지? 자, 이것도 쉽다 이거. 아니 미수 몇 개인 거야? k 대 2로 외분하는 점이 이거 위에 있을 때에 대한 거라는 거야. 그럼 이거 외분점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k-2분의 맞지? 이거 곱하기 이거, 얘 곱하기 이거, 콤마 됐어? k-2분의 얘 곱하기 얘 빼기 이거 곱하기 이거. 값 계산할 수 있지? 근데 있지? 그렇게 나온 값이 누구냐면 요 놈이라고. 이건 할 수 있. 동현이 할 수 있지? 니 나중에 시키기리. 아 괜찮아요. 내가 하면 괜찮다. 됐나? 이게 지금 뭐라고 그러노? 이거 위에 있다잖아. 그러니까 얘가 x의 값이고 이게 y 값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놈을 x에다가 넣고 이놈을 y에다가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럼 미지수가 뭐밖에 없어요? k밖에 없지? 그래서 k값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입해봅니다. 대입해보면 k-2분의 5k-6은 k-2분의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거 아이가. 대입. 이걸 x에다 넣고 이거 y에 넣었으니까. 됐지? 그럼 이거 풀 때 어떻게 풀어요? 꼴배기 싫은 놈부터 없애. 꼴배기 싫은 놈이 누구야? 분모 입막 꼴배기 싫잖아. 맞지? 그래서 k-1로 어떻게 k-1로 어떻게 하면 되노? k-1로 곱해주면 되는 거 아이가? 맞지? 그럼 남는 게 뭐? 5k-6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랑 여기 마이너스 6에 k-1 이거 쭉 정리해서 다 구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때까지 안 풀어주다가 갑자기 내가 풀어주잖아. 뭔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 이게 지금 그나마 1차식으로 나왔기 망정이지 만약에 2차식으로 나왔잖아? 2차식으로 나오고 답이 두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두 개 나왔는데 그 K값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1과 3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1이구나 쟤. 1과 2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누구는 빼야 돼? 2 빼야 된대. K-2를 여기다가 좌우에다 다 똑같이 곱했다는 말은 K-2가 0이 아니라는 얘기란 말이야. 즉 얘를 곱해서 구했다는 말 자체가 K-2가 0은 아닙니다 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뭔가 분모의 뭔가를 곱해 미지수를 곱해서 어떤 숫자를 곱할 때는 아무 상관없어. 0이 아니라는 거 뻔히 아니까. 근데 미지수를 곱할 때는 무조건 조심하셔야 돼요. 수학 하 나중에 이거 다음 단어지 2학기 거 그렇지 2학기 거 1학년 2학기 거 거기 가면 또 나옵니다 이거. 그리고 3학년 때 되면 또 나와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무연근이라고 그래. 연고가 없는 근? 약간 이런 느낌. 물론 너가 지금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알겠지? 이걸 무연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좀 챙겨 놓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셨죠? 너무 길게 하지? 네. 내가 흥분해서 나네. 이제 하나 남은 거 아니다. 두 개, 세 개, 12까지 있어요. 어이씨, 많이 남았네. 다음에 할까? 네. 알겠다. 보자. 오케이. 나이스. 박수 치는 거. 이 색깔 있는 거부터 시작해. 그지? 이거부터는 좀 중요하니까 다음 시간에 할게요. 앞쪽 끝까지 조금 풀어보십시오. 밑에 얘기하고. 어디 있을까?